대통령도 기소를 한다. 법정에 나오게끔 한다. 예, 검찰은 이런 게 마치 균형감인 양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급 비교가 전혀 안 되는 사안을 나란히 놓고 자신들이 마치 공정한 수사를 펴는 것처럼 자기 최면을 건다고 할까요? 그러나 이제 국민들은 과거처럼 그런 최면술에 빠져들지를 않습니다. 네, 그러기에는 그동안 검찰이 쌓아올린 수많은 누적분의 행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표적 수사, 과잉 수사, 먼지털이 수사, 별건 수사, 선택적 수사, 편의적 기소, 예, 이런 것들이죠.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그리고 검찰의 자기 권력화. 새 정부는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야 할 과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재석의 경공특보 시작을 하겠습니다. 손이 좀 그렇잖아요. 아니 저 앵커한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알았어요. 거리는 게 아니라 이게 감사님 감사합니다. 그저께 그 임시장원이 안에 우리가 임시장원에 휴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임시장원이 휴관이 중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견제물을 날리시는데 이거는 그쪽 방송에 대한 이유가 아닌 거 아닙니까? 왜냐? 그쪽 방송에서 집중을 하셔야 돼요. 시간대에 날카롭게 들어가고 그 방송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렇죠. 못해서 했느냐? 그렇죠. 프로답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거. 아니죠. 굉장히 날카롭죠. 너무 무서운 거죠. 누가 본인이? 뭔 소리야? 저 말하는 것도 손으로 다른 것 같아요. 멀티가 그 방송 제작진도 압니까? 그렇게 멀티를 했다는 사실을? 몰라야 되는데. 저희 방송 하실 때 멀티를 하지 않으시기를 그냥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그때 뭐 아마 그 이상민 씨라고 성대모사 잘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성대모사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듣고 있는 시간이었어가지고 저는 그분 성대모사를 한 178회 정도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말 할지 아니까 그때 잠깐 한 거였습니다. 예, 저도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입시장한테 그냥 반가운 마음에 이렇게 좀 훅 들어가 봤고요. 예, 입시장원이 아무튼 어떤 방송을 하시든 응원합니다. 아니 물론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동시간대에 이제 MC 장원이 또 다른 데 출연하는 날이 있어서. 별거 아닌 것처럼 한 번 더 찝으시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근데 거기 댓글에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소식을 전하시는 비둘기 시청자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비둘기 시청자분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에 여기다 전하고 또 그쪽 상황을 여기에 전하고 통신원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이제 댓글을 실시간으로 보시면서 저쪽에서 지금 본인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막 보니까 경공민기 있거든요. 이게 다 지금 MC장원 욕하고 있다고 고배가 되는 거야. 우리 시청자분들일 겁니다. MBC 제작진에게 심심한 사업에 근데 서로 좋죠. 시청자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시청을 해주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 있어야지. 지금 잠깐만. 지금 잠깐 숫자도 적어 지금 나 굉장히 불쾌해 지금. 오세요. 어디 가겠는 거야 지금. 정도보다 조금 적네요. 이제 금요일이라서. 오늘 또 날씨가 너무 좋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행사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도 용서 못해. 빨리 들어와. 평소보다 많이 적어. 뭐 하십니까? 들어오십시오. 오늘 뉴스 세상에 찾습니다.
시간 토론이잖아요. 그 뭐 벌 거 있습니까? 근데 저도 보다가 들어왔는데 근데 오늘 좀 재밌는 조합이긴 합니다. 예, 재밌더라고요. 예, 나름 재밌고 이것도 네. 좀 이따가 다뤄보자고요. 예, 이제 저도 좀 언급할 부분이 있고. 그런데 오프닝 멘트에서 언급한 거를 좀 살짝 먼저 얘기하자면 네. 그거를 이봉우 연구원이 안 가져오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오프닝 네, 멘트를 오늘 살짝 이렇게 언급하면서 그렇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늘 국회를 방문했어요. 퇴임 이후 처음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늘 국회를 방문했는데 그래서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과도 만났죠. 그래서 네. 어제 이제 검찰이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언급을 했잖아요. 근데 일단은 오늘 그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 기념사 일부분을 보고 와서 얘기를 또 이어가죠. 윤석열 정부의 모든 분야에 걸친 총체적인 국정 타탄은 대통령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니고 집권 세력의 밝은 인정과 밝은 신뢰가 밝은 안보관과 밝은 경제관이 계속해서 초대해 왔다는 부분을 저서는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대거의 민주당 정부가 영대 보수 정권이 남긴 대검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다시 정전시키는 것이 이처럼 국민의 순간에 대해 새 정부가 생각하는 그 행과 전진을 반복해온 역사도 이제 동기부를 지을 때가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기소의 부분에 제가 기억하는 관계에서 검찰 신문의 답변을 작성했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변호인들이 대통령 기록관에 방문해서 기록을 열람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런데 그중에 그 와중에 검찰이 전격 기소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어제 그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뭐 조사에 응하지 않아가지고 뭐 기소를 했다네.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검찰이 정치화되고 있고 검찰권이 남용된다는 아주 단적인 사례다. 국민들에게 이것을 알리는데 주력하겠다. 이렇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서 준비를 하고 있던 찰나였고 대통령 기록관까지 변호인들이 가서 더 적극적으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자 하던 차에 기소를 한 겁니다. 네. 뭐가 그리 급하다고 이 시점에.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검찰이 김건희 씨를 고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집에서 인재가 나오는 거 제가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김건희 씨 소환이 임박했잖아요. 이제 대선 전에 거의 소환된다는 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도 기소를 해가지고 마치 균형추를 맞추는 것이냐 본인들 생각으로 네.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뭐 사안이 같은 뭐 비교가 될 수 없는 사안인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검찰 수뇌부가 지금 판단하고 결정한 게 아닌가 이런 전격적인 불리한 선거판 대권장고에서 기소를 하더라도 뭐 끝나고 하든가 뭐 이래야 되는 거지 이게 뭡니까 이게. 이 사건 수사를 검찰이 3년이라고 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끝나자마자 시작했으니까 거의 막판 때 아마 시작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3년이 넘었겠죠. 그동안 수사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불러서 조사를 한 적도 없고 수사를 한 적도 없었고 그런데 갑자기 그 딸도 아니고 전 사위도 아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거란 말이죠. 이 흐름을 봤을 때 이건 100% 정치적인 기소고요. 저는 이제 검찰의 이제 대선 이후에 새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마지막 지금 이제 발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도 해석이 돼요. 예. 전 정권 관련된 윤석열 정권 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수사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 이걸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 또 수사들이 있겠죠. 검찰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전 정권 관련된 수사 그뿐만 아니라 전 정권 관련된 수사까지 하고 있는 우리 검찰을 전 정권이 돼버렸네요.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이 네, 이제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죠. 음. 그러니까 전 정권 사건까지 수사하고 있는 우리를 지금 정권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건드릴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뭔가 이 이후에 압박일 수 있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게 지금 이
거짓말했다면서 검찰에 또 수사 의뢰를 했어요. 감사원이 이게 사실 어제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사원도 대선 개입인 게 3월 달에 해놓고 예. 3월 달에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가지고 대검에서는 배당까지 끝났어요. 사건 배당까지. 근데 어제 그거를 조선일보 단도로 흘립니다. 대선 한 달 남겨놓은 시점에서. 예. 그러니까 어제 동시에 감사원과 검찰이 마치 짠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기소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하필이면 또 북한과의 관계에 있는 문제점을 또 검찰 수사 의뢰하고 오늘이 그 기념식 날인데. 오늘이 그 딱 마침 4.27 기념식 날인데 이거는 사실 냄새가 너무 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감사원도 좀 어떻게 이제 개혁을 해야 돼요. 이제 국회 쪽으로 넘어오든가 해야 되는 거고 진짜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태산이야 태산. 새 정부가 할 일이 정말 걱정입니다. 예. 아, 또 한두 군데에서 뭔가 성과가 안 나거나 삐끗하면 또 얼마나 또 그 만약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또 야당이 막 공격을 하겠어요. 예. 동접자가 그 시청하시는 분들이 MC 장원의 요청을 들으셨는지 네. 많이 오르고 있네요. 네. 아직 I'm still hungry. 더 들어오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아직 원상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학시 아저씨라는 분은 M장은 위트도 있고 다방면에 아는 것도 많고 뇌생남이다. 이렇게 극찬을. 극찬입니다. 이분 뭐 관계자는 아니시겠죠? 예. 근데 그런 식으로 한번 의심을 하고 보시면 돼요. 유독 네. 그냥 순수한 마음에 칭찬하실 수 있잖아요. 야, 약간 MC 장원한테 너무 짓궂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극찬이 나오는 어제 사이트라고 네. 시장원님께서 하는 거에 네. 심우정 검찰 심우 말고 심우정 검장이라고 심우정이라고 얘기 아니에요. 총장이면 혼자 영상이 나오는데 정말 추천해요. 이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대란 사장 윤석열 석방해줬다는 의혹은 아니고 그냥 풀어준 거죠 말 그대로. 그리고 자녀 통지 채용부터 시작해서 경호처와의 커넥션, 경호처도 참 가뒀잖아요. 이거를 10분짜리 짧은 영상 하나. 자신장단. 이 꽁트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꽁트로. 진짜 재밌어요. 괜찮아. 10분짜리 영상인데. 10분짜리 아니야. 5분, 6분, 6분 정도 같았어요. 그래요? 근데 내가 그렇게 느껴졌나 보다. 내용이 되게 많아요. M장 기획에 올라온 꽁트. 아니 갑자기 제 방송 얘기를 하게 돼서 그냥 그 만든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이 내란 세력들은 참 쉬워 보여요. 왜냐 그들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니까. 오히려 법을 이용해 먹으니까 역으로. 하지만 그들과 싸우는 우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 하나하나 다 적법성을 따져야 하고 법과 헌법으로 싸워야 하니까 쉽지 않죠. 진안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민주주의 맞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상상은 해볼 수 있잖아요. 그들의 방식으로 그들을 벌하는 모습을 상상해볼 수 있잖아요.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상상해볼 수 있죠. 그런 걸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개그맨인 저 같은 사람이 해야죠. 해야 되죠. 네, 만평가가 해야죠. 그들의 방식으로 그들을 조사하는 꽁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재밌어 해주셨고 이봉우 연구원이 그 영상을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주말 사이에 예. M장 기획에 올라온 꽁트 꼭 보시고 이봉우 연구원이 추천할 정도면 완성도가 매우 높다는 겁니다. 보여달라는 그런 우리 방송에서 다른 방송을 보여요. 이게 5분이라 너무 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M장 기획에 보시면 맞아요. 그리고 여기가 올라갔잖아요. 수가 이렇게
10월에 서울중앙지검수사팀이 무혐의 처분했죠. 작년 7월에 기억하시겠지만 검사들이 직접 경호처 시설까지 찾아가서 휴대폰 제출하고 조사해주는 특혜 출장 조사, 방문 조사를 해주는 등 부실 수사가 있었던 부분이고,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휴대폰을 그렇게 검사들이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당국의 인측 변호인은 폭발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방송에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 아마 최근에 또 국민의힘 그 법률 팀에서 신고 손장원 왜 안 와? 아이씨, 4시 반에 온다는데 1시간이나 늦어? 어? 빨리 와. 야, 추워. 집에 가자. 내가 바람 겁나 불어. 추워 죽겠어. 터졌어? 아, 선착장 거기 도착하면 그 청소 선착장을 찍어준 건가, 이씨. 선착장 지나가지고 그 보면 도로가 보여. 지나서 선착장 지나서 그냥 보여. 다 왔네. 알았어. 그러란 말이야. 최근에 번호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주범들 이종우 씨도 포함이죠. 네. 그리고 전주 송모 씨 이런 사람들. 예. 대법원까지는 아니죠. 네. 이 특히 전주 송모 씨 유죄 판결이 좀 치명적인데, 왜냐면은 행정권에도 이 김건희 부부에 대한 소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거기다가 액수도 수입을 거둔 액수도 적고요. 그러니 사람은 손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은 손해봤다는 최종적으로. 그리고 김건희 부부는 23억 차익을 봤다는 검찰 보고서지만 상황이고, 통정거래 그 사람은 거의 없어요. 네. 그런데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비판이 우선하는 서울고검이 말씀드린 대로 번호수 등 주범들이 지금 확정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온 상황에서 관계인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예. 번호수 이종호 기존의 수사에서는 김건희 씨와의 연관성이 보이겠지만 대법 확정 판결이 난 이후에도 이런 취지로 지금 수사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명품백 수수 사건, 이거는 기존대로 무혐의를 확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항고를 기각한 겁니다. 서울의 수리측이 검찰의 무혐의 하고, 항고를 하면 서울고검이 결정을 하는 고검이 다시 수사할 건지 한번 검토를 하는데, 그것도 항고를 기각한 거고요. 네. 재항고가 그럼 대검이 판단. 대검이 판단을 하고, 서울고검이 하나는 항고 기각하고, 도이치모터스는 수사를 하게 저는 검찰의 의도가 너무 인터넷을 들여다보는 게 오히려 명품백 사건이 훨씬 더 쉽고 투명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영상이 있으니까. 영상이 있으니까요. 누구도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건인데, 이거는 재수사를 한다고 결정을 하지 않고 도이치모터스는 오히려 수사를 한다고 한 게 이걸로 오히려 딜을 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 아닌가가 더 명백해 보이는 것이죠. 어떤 딜? 또 복잡해 보일 것 같은 사건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겠다라는 의도가 아닐까? 너무 명백한 사건을 재수사를 하면 이걸 가지고도 또 잘못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의 결론을 내리면 이거는 또 욕먹을 게 뻔한 사건이니까. 가족 미우놀이 어디야? 여주. 캠핑 갈 거야? 왔어. 왔다고? 알았어. 아니 저녁 뭐 먹을 거야? 혹시 집에 있나 해서 물어보려고.
나왔던 건진 법사기 특히 6천만 원 목걸이 예.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넣어놨고요. 이런 것들을 합쳐서 빈번히 종합해서 예. 처리는 대선이에요. 접고 못할 것을 그렇죠. 발의를 맞습니다. 저렇게 이렇게 귀결이 될 거고 흡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검찰이 지금 어떤 식으로 아주 들어봅니다. 예. 아까 잠깐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문재인 같은 경우에 항상 소소한 사실 그들의 의도 때문에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평가로 민주진보 진영의 유권자들은 다 정치적인 걸로 나타날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다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혹은 이재명 후보가 이제 최종 후보에 대해서 별로 이제 호감을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번 대선에 대해서 되게 분노하더라고요. 너무 박사님 장점을 너무 많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재명 대표를 반대로 이번에 선거를 뽑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확실히 해야 되겠다. 네. 생각을 하신다는 그렇죠. 거죠. 예. 상식적으로 사위를 취직해가지고 사위를 그냥 받아들이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게 그리고 또 하나만 제가 또 얘기를 해볼게요. 그 판결회에서 사설을 그렇게 잘 썼던데 네. 직관적으로는 기소를 백분양고에서 한다 하면 제3자 뇌물로 기소를 하는 게 직관적으로 그렇죠. 직관적으로 네. 그렇잖아요. 지금 급여가 사위한테 갔고 직접적인 이득은 사실 사위한테 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 이 사람에게도 이득이다. 제3자 뇌물 이렇게 가는 게 직관적으로 맞는데 왜 굳이 제3자 뇌물로 안 갔느냐? 직접 뇌물로 네. 적용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도 매우 어색하고 결국에는 제3자 뇌물로 벌려면 청탁을 입증해야 되는데 부정청탁의 존재가 입증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상직이 문재인에게 네. 부정청탁한 것이 입증돼야 되는데 그걸 입증할 도리가 없으니 네. 꾸역꾸역 억지로 직접 뇌물로 건 어색함이 보인다라는 취지예요. 이 지점도 우리는 꼭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실제로 이번 국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 간에 청탁을 주고받았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것만 없는 게 아니라 이 직접 뇌물 관련해서도 직접 뇌물이 수립하려면 딸 부부와 물론 이혼을 했지만 지금은 딸 부부와 문재인 사이에 공모 관계가 또 그것해야 돼요. 예, 근데 그것도 지금 이게 안 된 거예요. 뭐가 되겠냐면 그 문가인 씨 부부가 미리 태국에 가가지고 답사를 했느니 청와대 민정수석실 직원도 가가지고 답사를 했느니 이런 것만 길겠어요. 그렇죠. 청와대 직원들이 당연히 그게 경호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나쁜 정보를 더 많이 주던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니 그게 뇌물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예, 정말 좀 이해할 수가 없는 논란에 그 유성남님은 호주 브리즈번에서 듣고 계시냐? 호주면은 저희랑 시간이 좀 차이나요. 양방 섞어가 비슷한데 시간대가 비슷하니까 시간이 비슷한 시간대에 들으시겠는 브리즈번이 시차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신나게님은 밥 먹으면서 보고 있습니다. 세 분 프레시함이 좋습니다. 라고 하셨고 박경옥님은 저는 런닝머신 하면서 듣습니다. 다양하네요. 도리도리님은 저는 퇴근길에 들어요. 감사합니다. 황정준님은 저도 어제 말씀하신 분처럼 항상 저녁 식사 준비하면서 듣습니다. 어제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성함은 까먹었는데.